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요. 무슨 일을 벌였는지. 이제 장은 내일이 폐장이죠.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가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요. 삼성전자가 오늘 2.14% 올랐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올랐는데요. 하이닉스는 뭐 6.84까지 올라서 전고점이 이제 거의 다 넘어갔습니다. 자, 이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외인들이 아침에 대응하다가 640억 정도 매도하다가 그다음에 9시부터인가요? 매수를 전환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9시 반까지 이렇게 매도하다가 이제 매수로 돌았으면서 코스닥, 코스피 다 끌어올렸습니다. 외국인이 지금 코스닥은 857억을 샀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쌍거리로 반도체가 가고 있는데 가장 이제 어려움이 겪는 것은 반도체가 지금 기판에 들어가는 반도체의 가장 핵심 부품이 금과 구리입니다. 근데 지금 금과 구리가 상당히 가격이 올라가고 있죠. 좀 부담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의 금구리 가격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같이 한번 볼까요? 차트가 지금 구리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면 구리 가격이 한없이 폭등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가서 구리 관련주들이 또 나갔고요. 또 하나가 금 가격 한번 볼게요. 금을 보면 구리 가격이 많이 올랐죠. 금을 보겠습니다. 국제금도 지금 최고 시세를 올려서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누구냐 하면 그 반도체 기판에 들어가는 금과 구리가 부담스러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농심과 삼양식품에 또 그것이 또 곡물 가격이 많이 올라가서 부담스러운 원자재 가격이 지금 소맥이 얼마나 지금 올라간지 한번 볼까요? 소맥은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소맥은 떨어졌는데 11월 달에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그럼 11월 달이면 4분기잖아요. 그러면 10월 달, 11월 달, 12월까지 영향을 12월에 와서 좀 떨어졌는데 거다 환율이 지금 1480까지 양쪽에서 환율과 동시에 또 소맥값이 많이 올라가서 원가 부담이 커졌다. 그런 얘기를 여러분한테 해드린 것처럼 지금 금값하고 그 다음에 구리값이 폭등하면서 사실상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기판에 대한 원자재 값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이 또 반도체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맞습니다. 또 그러나 또 하나가 이제 그렇게 되면 지금 디램 익스체인지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유가 되겠죠. 자, 보시다시피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서 이 감당을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뭐 내년 후년까지도 이렇게 되면 반도체 수요는 계속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어쨌든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장을 끌었습니다. 거기다가 외인들의 또 매수가 이어지면서 지수는 지금 어디까지 갔느냐? 지수가 전고점이 4226.75인데 지금 4220이니까 지금 4226포인트 남았습니다. 오늘 당연히 뭐 내일은 또 올라갈 것으로 봐서 역사적 고점을 넘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네, 내일이 이제 마지막 시장이 이제 내일 그 종장을 하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아마 올려주고 끝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그동안에 시장이 많이 올라서 못 가던 종목들이 또 문제가 있었죠. 그동안에 그 가장 반도체의 힘은 이미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강하게 나간 것이 이제 방산주가 그동안에 못 올라갔었는데요. 오늘 특히 이제 한화에어로가 강하게 나갔고요. 그죠? 다시 또 현대로템
이런 것들이 방산주가 다시 재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아마 캄보디아와 태국과의 전쟁이 영향을 좀 많이 받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요. 또 시리아가 그 미국 군인을 3명을 살해하면서 굉장히 그 미국이 폭격을 가하고 뭐 K2 전차를 또 그 뭐죠? 투입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전쟁이 양쪽에서 또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것이 아마 전쟁주인 방산주가 오늘 강하게 올라간 게 아닌가. 또 실적도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한국항공우주죠. 카이. 얘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한국항공우주. 또 오늘도 역사적 고점을 넘어갔죠. 역사적 고점을 넘어갔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특히 이제 한국항공우주는 말레이시아가 원래 2026년에 4대를 납품받기를 원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18대 중에서 14대를 2027년에 납품받기로 했는데 말레이시아가 태국과 아마 캄보디아 전쟁을 보면서 이제 개페이 50 블락 20인가요? 그것을 2026년 6대를 납품해달라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그래요. 이런 것이 결국 한국항공우주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요. 여러분이 보유한 사람들은 당연히 강력하게 보유해야 되겠죠. 오늘 또 세 번째로 가장 나간 것은 역시 로봇주입니다. 원전 테마로 갈 수 있는 폐원전 테마로 갈 수 있는 게 휴림 로봇, 그죠? 또 가장 강하게 또 나간 것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부품 만드는 할라캐스트. 이런 것들이 강하게 나갔죠. 그죠?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면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SPG나 이런 것들은 뭐 대장이기 때문에 지금 뭐 그냥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요. 그죠? 이것은 로봇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됐든 산업 로봇이 됐든 그죠? 산업 로봇은 조금은 덜하지만 어쨌든 SPG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어서 뭐 또 올라갈 것으로 보고요. 전체적으로 오늘 로봇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했다. 이렇게 시장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내일 마지막 금년장의 시장이 이제 폐장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내일은 아마 또다시 아마 반등을 해주고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래서 앞으로가 반도체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요. 또 로봇 시대는 지금까지는 테마 위주로 움직였다 그러면 이제는 실적 대비 가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실적으로 실증되는 그런 그래서 2026년에는 아마 로봇주가 더 나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식을 어떻게 들고 가느냐. 너무 빨리 차에 실어남으로써 수익을 갖다가 막아버리는 이런 투자는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강력하게 보유를 통해서 주도주가 갈 때 큰 수익을 챙겨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주식으로 인해서 수익을 크게 가져가는 것이지 너무 빨리 자르게 되면 수익을 갖다가 그저 제한하는 상황이 벌어지죠. 뭐 휴림 높은 지수도 벌써 바닥에서 많이 나갔죠. 바닥에서 지금 얼마 나갔나요? 마우스가 왜 안 움직이죠? 바닥에서 지금 491%, 그죠? 실적으로 내년에는 아마 실적으로 대비되지 않을까. 이제 또 폐원전이 또 고리 1호기가 폐원전하면 되면 그 부분에서 얘가 또 수혜를 받는 종목이고 그 다음에 뭐 휴머노이드 로봇에서는 아마 CES 2026 그 IT 가전 박람회가 1월 6일 날 열리죠. 1월 6일 날 아마 그러면 이번에 아마 1월 6일 날 열리면 그 LG라든지 LG의 가사 로봇 뭐 그죠? 또 삼성전자의 또 휴머노이드 로봇이 발표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는데요. 그다음에 1월 6일의 가장 핵심은 피지컬 AI 이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런 학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어린아이를 키우잖아요. 그럼 어린아이를 키우면 누가
담당하죠. 부모님이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담당하는데 이 부모님의 성격을 이제 하나씩 얘가 배우는 거죠. 그죠? 데이터가 머릿속에 쌓이고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행동하는 대로 그대로 하죠. 누가 기르냐에 따라 달라지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르면 할머니 할아버지 따라하게 되고 부모님이 기르면 부모님을 따라하게 되는. AI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피지컬 AI가 이제 인공지능 AI를 장착해서 나가게 되면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 학습을 하는 것을 차곡차곡 데이터를 쌓아놓되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얘가 자체적으로 행동하는 이것이 이제 피지컬 AI로 가는 건데요. 어쨌든 간에 이 삼성전자 가사 로봇이든 휴머노이드 로봇이든 이번에 핵심이 아마 가전 IT 가전 그 박람회가 1월 6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기 때문에 아마 핵심이 이렇게 아마 그래서 내년에도 아마 로봇은 더 갈 것으로 보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했을 때 어떻게 들고 갈 것이냐 곰곰이 생각해서 강력 보유를 통해서 대장을 들고 가면 수익은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잘 감안해서 투자에 임하시길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짧게나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